와 진짜 뭐 집안에 무슨 법조인이 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예? 그것도 아주 정확하지 않은 애매끼리하게 그렇게 장을 받아보셔가지고 아 힘드네. 진짜 법정 드라마를 많이 봤나? 이게 지금 지식 자체가 드라마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소식들을 많이 수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대충 굴러다니는 거 들었습니다.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틀리구나 이게. 혹시 법조인이시니까. 지금부터 먼저 아내 측 의견을 먼저 얘기해 보시죠. 네, 사실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제 시간을 꽤나 많이 쓸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일단 외도가 있으십니다. 결혼 2주 만에 외도를 하셨고요. 사실 이것만 있어도 유책이 너무 큰데 아내에게도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도 폭행을 했습니다. 진짜 영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셋째 자녀에 대해서 뭐 아이가 버릇없게 굴어서 내가 혼내준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요. 반발심이 커져서 결국에는 집을 나갔고 엄마랑도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편분의 책임이 너무나 크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끝이 없습니다. 명의 도용과 유흥입니다. 네. 아내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지금 경제 활동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소액 결제로 뭐 100만 원 이상 쓰시고요. 또 상품권 현금화 한다고 또 여러 가지 채무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간에 나왔던 모든 유책 사유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뭐지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았었어요.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자료 5천만 원 요구하는. 네. 제가 잠깐 이제 남편분 변호인으로서 남편의 좀 일단 빙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빙의를 일단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남편의 입장에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빙의를. 네. 저를 눕혀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그럼 닫히면 자기가 열쇠 갖고 가야지 맞는 거죠. 아니 근데 갖고 가는 게 맞는데 안 갖고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굳이 호텔방이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 그건 알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진짜 비성장인 놈이었으면 아니, 그래, 술 맞아요. 먹고 막 좀 험한 놈도 많으니까 오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좋고 포하고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저는. 다 올리셨잖아요.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고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진심입니다. 빙의를. 네. 남편의 빙의를 했기 때문에 남편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도. 이 심리생리 검사 하셨죠? 네. 그렇죠? 그 외도를 폈다라고 하는 그 여성분과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짧은 기간이고 아내가 혹시 의심하는 그런 육체적 관계는 가지 않았다. 요거 심리생리 검사에서 밝혀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혀 무슨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가 심리생리 검사에서 떳떳하게 밝혀졌습니다. 아내의 의심대로 유흥도 이혼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됩니다. 네. 잦은 유흥. 네네. 저는 유흥은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데. 예. 왜냐면 돈 주고 내가 시간 타임을 노는 건데 연애라는 건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게 이게 연애고 바람인데 얘는 그냥 단순히 내가 돈 주고 노는 한마디로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 그 시간을 안에 술 먹고 가서 대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유흥에서? 유흥은 저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대화하는 거. 왜냐면 와이프한테 스트레스 받은 걸 여기 가서 막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 유흥 이 부분도 거의 이혼 사유예요. 예. 응. 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오늘 변호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안 다녀야겠다. 안 걸려야겠다. 바람 핀 적이 있습니까? 네, 한 번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관계까지 간 거예요? 아니, 몸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잡고 붙였고. 포옹하고 이 정도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럼 육체의 관계 없었는데 왜 바람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바람을 폈다고? 그 이상은 안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다 바람이라고 하니까 아, 그냥 인정하는 거다?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와이프 얘기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SNS에 올린 것은 아내에게 화가 났기 때문에 그냥 홧김에 올린 것이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중을 따지자면 좀 가볍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근데 그런 것과 모텔 나왔으니까 모텔 사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내분 모텔 와인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자고 있다고 해서 친구 방에 모텔방에 와인을 들고 찾아간다? 이거는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찾아갔다라고 그랬는데 찾아간 건 아니죠. 네, 친구랑 같이 갔고 원래는 이제 저희 방 5층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키를 두고 오는 바람에 문을 아무리 두들리고 1층 카운터에 내려가서 모텔 주인분에게 하려고 했지만 전화번호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키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 모텔 사장이 그 친구의 선배입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10,000원도 깎아줬습니다, 사장님께서. 모텔비도 10,000원도 깎아줬습니다, 사장님께서. 야, 친구네, 모텔비도. 절친이네. 아내한테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와인을 누가 먹자고 했습니까? 친구가 먹자고 했습니다. 했죠. 그러면은 상식상 사람이 남편이 있는 입장에서 아니야 그럼 앞에 포차에서 먹기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막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인께서 저는 술 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같이 마셔주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당연히 기억이 없죠. 녹취 있나요? 그런 상황에 녹취를 할 사람이 아니 어디 증거를 항상 있습니까? 좋아하시니까 증거를 준비하셨어야죠 그럼. 갑자기 녹취가 바로 생기진 않죠. 이게 뭐 둘이 변호사 같아요. 두 분이 말하는 게 지금 갑자기 네. 명의도용권은 명의도용은 또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내와 네.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네. 확인을 한 절차가 있었다라는 게 남편분의 생각이세요. 통신사-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통신사 측하고 통화를 했고 제가 거기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거기서 답변이 왔습니다 저한테. 통신사 측에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죠. 사실 관계는 어떤 거였냐면 네. 처음에는 제가 그 당시에 어머니 거 명의로 쓰다가 이 사람 거 갈아타면서 같이 통신사를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 신분증을 놓고 와서 여보 내일 오자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이 사람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일단은 와이프분 아내분하고 통화를 해야 된다. 그렇지. 법적 가입의사를 원칙상. 확인해야 왜냐면 되니까, 이게 법상. 하도 이게 많아서 맞아요. 신분증 가지고 개통이 안 네. 돼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통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끊고 아니에요. 그럼 개통을 할 수가 그 없어요. 통화한 내용은 맞아요. 그 이제 대리점 분과 통화를 했고 요금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기계를 선택했냐 그렇게 하고 저는 끊었습니다. 그분이 뭐 개통 절차를 한다거나 제가 개통해 주세요라는 말 그러면- 한마디도 안 했고요. 적극적인 의사가 아니더라도 확인이 됐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화를 한 사실이 맞네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 그 첫날도 봤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신봉수 씨가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웃긴 게 우리 지혜 씨가 약간 늘 뭐가 남아. 아, 있어요. 아, 꼬투리가 뭔가 있어. 우리가 잡을. 꼬투리를 항상.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클린하게 이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대형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늘 아까 그 모텔 건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항상 뭐가 조금 이게 뭔가 찝찝하고 애매한데 이게 조금씩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리점도 어저께 같이 왔었고 뭐 살 건지 물어봤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아내가 동의를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 미끼를 조금씩 준다.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틈을 줘요 일단 항상. 잘못은 내가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둘 다 잘못한 걸로 되거든요 항상.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 제 틈 많아요. 내가 빌미를 제공했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의 그런 주장들이.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남편분의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사실 거의 비슷하게 퉁치면서 거의 사라져 갑니다 보면. 그건 또 아니죠. 네. 설사 동의해서 개통했다고 한들 저희가 그걸 소액 결제해라라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전화하고 문자하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걸 소액 결제하고 뭐 상품권 같은 거 저 현금 서비스 여기 이런 거 일이 하지 있습니다. 않죠. 네. 아이들 배달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사람이 애들 밥 안 먹을 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소액 결제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 인지를 안 했으면 저한테 음식을 배달 못 시키게 했겠죠. 이 사람 명의니까. 근데 어느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배달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혜 씨는 억울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하는 게 건 맞거든. 같이 있을 때도 나 이거 배달해서 시킨다 했을 때 동의를 했으니까 같이 먹고. 100% 아니요, 저는 먹지 않아요. 아니 본인 그러니까 안 먹네. 애들. 아니, 먹었어요. 아 본인도 뭐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니, 이 사람. 먹었대. 그게 제가 인천에 있는 내 모 국밥집으로 해가지고 68,000원을 긁었습니다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다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호수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가 합니다. 거기 끼잖아요. 애들이 끼고 그런 건이 몇 개 있다고 예, 그걸 드셨습니다. 가지고 이제 내미는 거야. 에? 야 이거 나 혼자 먹었냐? 니네도 같이 먹었지. 이걸로 자꾸 간다 이거지. 에? 그러니까 국밥 그러니까 드신 참 기억은 답답한 나죠? 거예요. 그거는 본인 그 어머님 카드로 아닙니다. 긁은 거지. 그때 당신 폰 쓸 때였습니다 당시에. 정확하네. 그 핸드폰으로 결제한 네. 거예요. 그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로 배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그걸로 네, 그냥 얻어먹. 그걸로 알았어 그러고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도 소액 결제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다 드신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위자료 3천만 원으로 하시죠. 우리 삼촌이에요. 네. 지금 거의 다 털어냈는데, 그렇죠? 네. 아, 이거는 왜냐면 5천이 사실 세거든요. 위자료 5천 자체가 절대 액수가 세잖아요, 보면. 근데 네. 나는 여기서 제일 웃긴 게 거의 대부분의 잘못은 본인인데 왜 이렇게 당당해?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고 본인은. 그리고 세 번째 명의도용하고 이런 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사람 거짓말 많이 합니다. 거짓말 나중 문제고. 많이 하는데 저는 단 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 명의도용해서 예, 쓴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이 만약이라도 법조를 한다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홍사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걔네가 다 자신 있답니다 지들이. 아니 저기 알았으니까 봉수 씨, 맞아요. 봉수 씨 그러면 안 돼요. 저기 네네네. 여기 전직 판사님이시고 여기 법조인 세 분 계신데 자꾸 법 얘기 좀 그만하고 네 알겠습니다. 회사 이름 좀 그만 얘기하라.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거 빼고 앞에 거 두 개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위자료 얼마 줄 생각인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위자료란 최대한 얘기는 양보해서, 돈으로 네. 정말 잘못을 비는 의미가 있어야 네, 돼요. 최대한 저도 양보를 해서 네. 2,500까지 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양보란 표현이 잘못됐는데 아무튼 그 잘못을 2,500 줄 테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주고 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마음으로 주는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3천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을 떠나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를 뭐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 쌍방이다 이렇게 근데 말을 하고. 그거는 아니, 지금 근데-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얘기가 잠깐만요, 되니까. 봉수 씨 잠깐만요. 왜 알았어요. 그래 어른은 항상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당해야 됩니까? 어른이니까 왜 그럼 어른이니까. 자, 첫날도 긴 시간 대화를 했고 아까 심리생리 검사 때도 받고 그랬는데 저분이 아주 단호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또 요거는 이렇게 단호하셔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뭐 2,000이든 2,500이든 당연히 본인이 뉘우치는 게 있었으면 뉘우쳐라. 네, 근데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뜻을 알겠습니다. 굽히지 않다가 이제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속 설득 아닌 설득을 하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네,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말씀을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뭘 처음 말씀드려요 지금? 이 사람은 항상 아이 얘기만 하면 흥분을 합니다. 예? 그건 당연하죠. 근데 내가 이 부분 잘못된 점을 찝어줘도 기용을 안 해요. 이혼하고 애 혼자서 4명 키우고 딸 넷을 키우고 이러니까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일하느라고 충실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안한데 갑자기 봉수 씨가 애들 뭐 혼내고 이러라고 그러니까 좀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냐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지. 근데 저는 그럼 처음부터 저한테 아이들을 안 맡겼어야죠. 자기는 밖으로 돌고 저한테 아이들을 다 맡겨놨습니다. 밖으로 돌아. 근데 일단은 밖으로 돌았다기보다는 경제 활동을 전담하지 아이들은 않았습니까? 용돈 주고 말로 품으시는 아이들 아닙니다. 근데 마음은 키워야 그렇게 됩니다. 잘하시는 분이 그럼 셋째를 그렇게 셋째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저희가 그 부분 오해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랑 상담하고 이럴 때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잘못은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5천이라는 액수를 얘기하시니까 그걸 좀 나도 이런 억울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자꾸 덧붙여셔가지고 오해가 약간 생기는 건데 아이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예. 아내분도 사실은 뭐 2,500까지 하셨을 맞아요. 때 받아들일 마음이 충분히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한 거는 뭐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한 번에 흔쾌히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어찌 되어도 남편분도 표현이 조금 서툴러서 그러신 거지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2,500만 원으로 하시는 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예. 네, 네, 네. 일단 위자료는 이렇게 하고 네네네. 네, 재산분할 하겠습니다. 네, 재산분할. 네, 그래서 저희는 작가님하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저희는 네. 그러면 일단 이거랑 이제 먼저 이쪽 얘기 듣고 네.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시죠. 예. 뭘 그렇게 할 얘기가 참. 사실 저희가 실질적인 그 결혼 생활을 매우 짧아서요. 통상적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할 것이 따로 없기는 할 텐데요. 두 분은 특수하게 결혼 생활이 짧은데도 아까 그 우리가 이야기에 나왔던 핸드폰 소액 결제 그런 채무라든지 또 웨딩홀 관련한 채무가 좀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돈 빌려주고 이런 게 있었나요? 소액 결제하고 이제 핸드폰 기계를 아예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핸드폰 대금 왔던 게 한 800 정도. 다른 금액은 또 없으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예식장 비용을 본인이 갚아주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700 정도요. 총 털어서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한 1,700 정도 됩니다. 차용증 쓰잖아요? 그러면 부부는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부부는 별산재예요. 원칙이. 각각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돈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썼어요. 네. 그럼 1억은 별산재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 원래는 맞아요. 원칙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혼자 쓴 게 아니고 우리 집을 위해서 그 1억 원이라는 걸 썼어 라고 입증을 해야 돼요. 저는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네. 요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1,700만 원이지만 상당 부분 이거는 거의 내가 가정 생활을 위해 가지고 거의 쓴 거다.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예식장 관련해서 7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는데 남편분이 아내와 대화할 때 이 부분은 남편분이 오롯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차용증 작성하고 채권 채무 관계는 인정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돈 700만 원까지 하면 1,500이고요. 저 웨딩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 결혼식 함께 했기 때문에 절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주기로 왜냐? 합의를 하시고 저한테 차용증까지. 와이프가 처음에 다시 만날 때 한 말이 아이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 그 아이들한테 성의는 보여주지 않냐. 차용증 써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지지 않겠냐 하여 제가 차용증을 쓴 겁니다. 하면 애들이 이 저기 1,700만 원 차용증이 있어요? 차용증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의도와 뭐, 상관없이 차용증을 그럼 뭐 작성하셨는데요. 얘기 하나만 하면 뭐 내야 되네. 네.
근데 그 차용증에 해당되는 돈을 다 부부 공동생활에 네. 지출에 썼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보해서요. 그 소액 결제를 자꾸 그 국밥 사는데 쓰셨다고 하니까요. 소액 결제 드셨잖아요. 생활비 100만 원 빼서 네. 그렇죠. 그러면 1,500에서 100만 원 빼고 1,400만 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문제는. 이체 내역이 다 있습니다 저는. 아 이체 내역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는 이체 내역이. 제가 줄 수 있는 금액은 700에서 800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요. 저희가 그 시동생 이사할 때 들어간 돈 125만 6천 원이 있고요.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 지출한 돈이 300만 원 있습니다. 총 그러면 425만 6천 원인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저희도 이거 우리도 받아야죠. 뭐 없어요? 근데 국밥 먹고 한 거 없어요? 더? 그렇게 따지면 그거 피자. 민사 거세요 그거는. 네.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민사 거세요 그거는. 민사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안 되죠. 저희가 차용증이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낸 거지 저한테 이체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가서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시동생을 도와준 거죠. 도와준 거죠. 아니, 이분한테 이 있는 사람이 게 아니라. 갚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내가 갚겠다는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시동생한테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간 저희는 그런 거지. 거 다 빼고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중요한 그 거 돈만 말을 못 하시잖아요. 내가 준다는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없으시잖아요. 아, 네, 네. 증거 좀 그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못 믿겠네요. 그래서 믿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참. 네, 왜냐면 그 사람 증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일부러 증거 있냐 일부러 도발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자꾸 표정이 진지무드로 가니까 제 사람 잘 놀리거든요. 그러면 약 올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남편은 한 800 정도까지 본인이 이제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아내분이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말씀 주시고 그 액수를 조금 조정하면 사실 큰 액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보니까 같이 쓴 거가 아예 없는 거 같진 않아. 그죠? 그러면 650 떼고 1000. 아, 우리가 1000을 가져가 주는 걸로 네. 어때요? 800에서 200도에서 200도에서 아, 예. 그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이건 또 고집이 딱 왜 800으로 쇼부 치겠습니다. 저는. 쇼부쳐. 쇼를 치내고 예. 쇼부쳐. 쇼를 치내고 예. 자, 우리는 800에서 도저히 안 돼요? 네? 800에서는 아예 안 돼요. 예. 왜냐면 저도 이 사람 만나가지고 올해 제가 쓴 돈도 있고 제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근데 아내분은 남편분은- 경제활동 안 하시니까 아니- 다 하셨고 전세금 뽑아가지고 전세금 네. 받은 걸로도 다 소진하셨고요. 그거 저한테 쓴 거 아닙니다. 그럼 가족을 위해서 쓴 겁니다. 가족들한테 다. 아니 남편분은 그러면 아까 아이들을 위해서 식비 쓰고 뭐 하고 했다면서 저는 이체 기록이 다 있습니다. 보낸 또 돈을. 이체 기록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아내가 쓴 건 왜냐면 계획적이지 저도 않고 거의 양보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 맞아요. 너무 주장이 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아까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1000만 맞긴 원.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건데 그럼 나는 차용증 썼다니까 1,700을 그냥 다 내놔라? 그거는 좀 어렵지 않냐. 본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채무를 반반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썼으니까 사실은. 근데 남편은 800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또 그러면- 본인도 좀 양보를 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800이잖아요. 네. 이쪽은 1000이고 가운데서 900으로 어떻게? 어? 900 정도에서 어떻게 합의를 그 정도로 하시죠. 이게 어때요? 차용증 쓸 때 저는 녹취를 했거든요 제가. 법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는 가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뭘 판단까지 하지 법적인 판단까지 800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900 정도 선에서 좀 처분 문서의 효력을 뒤집는 것은 소송에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1000만 원 밑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 하시죠. 아니, 절대 안 됩니다. 100만 원? 예. 근데 뭐 100만 원까지는 제가 가겠는데 1000만 원은 아니라고 그 생각하고. 주는 그게 너무 커요? 너무 느낌 큽니다, 자체가? 거기 금액이. 근데 신봉훈 씨 지금 돈이 있어요? 돈 바로 주면 900으로 할게요. 지금 발언 지를 수는 없죠. 돈도 못 줄 제가. 거면서 금액 깎여하는 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솔직히 지금 신봉훈 씨 네네. 바로 주면 900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든지 그 다음에 하고 안 주면 1000과 2500으로 약속하고 다음에 해결하세요.
지금처럼 말로 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100만 원 갖고 이렇게 분할을 하는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만 원 우리도 하고 그럼 2,500 하고 분할을 하더라도 3,500인데 분할하겠다 이걸로. 이건 나중에 그 방법은 나중에 하고 방법은 금액을 좀 갖고 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뭐 집안에 무슨 법조인이 누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것도 아주 정확하지 않은 애매끼리하게 그렇게 장을 받아오셔가지고 아 힘드네. 진짜 법정 드라마를 많이 봤나? 이게 지금 지식 자체가 드라마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소식들을 많이 수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대충 굴러다니는 거 들었습니다.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틀리구나 이게. 혹시 법조인이시니까